홍공 후짜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홍공TV의 홍공쌤입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할까요? 아, 그쵸. 아, 이거 각이 나올 것 같은데. 홍공 후짜입니다. 해볼까요? 홍공 후짜. 각이 이게 떨어질 때 이게 딱 이 절제력이 한번 떨어주기. 손이 이게 특히나 이게 손바닥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 파지법 왜 완벽합니다. 이러십니까, 갑자기? 여튼 오늘 이제 우리 초등학교 이제 글쓰기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전문가분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할 건데, 자, 1편이고요. 한번 또 이제 우리 작가님 소개.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네, 권귀헌이라고 합니다. 잠깐 발음이 권자 귀헌. 헌. 네, 헌법할 때 헌자. 다 같이 해볼까요? 권귀헌 작가님. 네, 송승헌 할 때 헌자. 뭐 그런 거죠. 송승헌 너무 지금 갔다가 저희 구독자 생각도 좀 해주셔야 돼요. 농담이고요.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, 그리고 평소에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 좀 봐가지고, 한번 좀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이 손의 각도가 좀 남달랐는데, 혹시 예전에 직업이. 예, 직업이 성우를 하고 싶었으나, 네. 군에 있었습니다. 예, 군대. 예, 군 생활을 17년 했어요. 와, 군인,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편지 쓴 군인 아저씨. 네, 뭐, 그런 군인들. 맞습니다. 그럼 직업군인을 이제 네, 17년이면 직업군인 직업군이 하신 거네요? 17년이요. 이야, 실례지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안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부사관과 이게 장교 쪽 이렇게 보통 나뉘어지잖아요. 네, 어디 장교. 쪽이?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. 사관학교 4년 하고 네. 임관에서 네. 장교로 복무했고. 제가 아는 그 혹시 그 사관학교. 네, 그 사관학교. 각 잡아. 각 잡아. 편안하게 있어. 알겠습니다. 와, 여튼 덕분에 저희가 어떻게 발 뻗고 자고 있으면 되게 감사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글쓰기로 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. 네, 그죠? 네.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리어가 끝나고 이제 글쓰기 이제 작가로 이렇게 오게 된 짧은 어떤 계기가 좀 있을까요?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네. 과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됐는데, 과학자들에 대해서. 과학자 31명 인터뷰하면서 네.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가 됐습니까? 뭐 그런 연구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네.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나 사랑하는구나, 이게 막 느껴지더라고요. 부럽다. 네. 그러면서 나도 그럼 내가 정말 내 일을 좋아하나? 음. 이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거든요. 네. 그 이후에 이제 첫째가 태어나면서 군인들은 이제 주말 부부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되게 힘드시잖아요. 그죠? 네, 떨어져 살면서 좀 뭔가 한번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? 삶에 있어서. 네, 하면서 그동안 내가 뭘 잘하고 살았는지를 막 고민하다 보니까 네. 글을 썼던 어떤 시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왕 나가서 새로운 거 할 거면 네. 글을 한번 써보자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. 야, 인생이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살짝 바뀌신 건데, 네네. 그거는 사실 제가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이제 자리를 잘 잡으셨고, 사실 책 같은 것도 제가 확인을 하면서, 네. 야, 이분 찐이다. 한번 꼭 모셔서 싹 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영광입니다. 잘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그러면 우리 작가님 권귀헌 작가님과 함께 이제 글쓰기는 학업과 이제 소통을 위한 코어 근육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첫 번째 영상 시작할 건데, 글쓰기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? Why부터 출발하고 싶어요. 왜 중요할까요? 왜 중요할까? 네. 우리가 결국 뭔가 생산해내는 활동, 네. 지적이든 뭐 어떤 뭐 감성적이든, 네네. 저는 이제 그게 결국 글이라고 보거든요. 최종 어떤 그렇죠. 그게. 네. 뭐 이제 조직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직. 맞습니다. 그 고위층의 인사, 어떤 의사소통 구조일수록 네. 이게 겹겹이 있을수록 특히 그 문서 플레이가 되게 페이퍼로 이야기해. 페이퍼워크. 그렇죠. 맞아요. 근데 그게 꼭 이렇게 어떤 뭐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도 뭐 메일이든 뭐든 소통의 순간이 요즘에 글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. 최종 방점은 사실은 텍스트죠. 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과물로 놓고 봐도 글이긴 한데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듬어지잖아요. 맞습니다. 처음에 A를 만들었다가 막 하다가 막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고민해서 라면 먹고 밤새 작업하고 하면 또 다른 게 나오죠. 그렇습니다. 그 과정이 결국 글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거나 뭔가 깊게 생각했을 때 제대로 했느냐 따져보면 그 과정에 글쓰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.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뭔가 끼적이면서 하는 거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고민하는 거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.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머리가 복잡할 때는
생각만 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고,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해보고, 이거 아닌가? 이런 식으로 지어보기도 하고, 이게 많이 이제 저작을 해보는 것이 생각을 다듬는 데 되게 도움이 네.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글쓰기 교육인 거잖아요. 네. 우리 아이들한테 글쓰기가 중요한데, 그걸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다. 이게 첫 번째 화두인데, 네. 글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 솔직히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사회생활 할 땐 중요한데, 우리 애들한테 글쓰기 교육시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느냐, 어떻게 중요하느냐. 일단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부모님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. 초1, 네.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 보면 우리 아이는 이제 유치원 때는 괜찮았어요. 어린이집 때는. 티가 안 나죠. 삐뚤 빼뚤 뭘 하든. 맞아요. 그건 이쁘잖아요. 네.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놀이가 아닌 학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이가 뭔가를 생산해내서 가져오는 게 약간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. 그러다가 이제 3학년 정도 들어가 보면 네. 뭐 2학년 말만 돼도 2학년 2학기만 돼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오는 교과서만 봐도 쓰는 게 되게 많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. 빈칸도 아주 많고 또 선생님들마다 뭔가 이제 제시하는 게 다르지만 뭐 독서록 써와라, 뭐 심지어 뭐 일기를 뭐 한 페이지 써와라. 또는 상상 이야기 100개 주제 준 다음에 이거 1년 동안 우리 같이 쓸 거야. 1년 동안. 자유지만 매주 한 편씩 썼으면 좋겠어. 그런 게 모두 엄마에겐 다 숙제거리, 부담거리. 근데 이게 뭐 어린이집 다닐 때야 그림을 2개 그리든 3개 그리든 뭐 했지만 그쵸.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글을 2줄 쓰든 3줄 쓰든이 안 되는 거죠. 써오라고 했는데 이제 2-3줄 쓰면 그냥 좀 더 써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당장 굉장히 와닿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뭐 이제 책을 읽게 한다거나 뭐 대화를 듣게 한다거나 말하게 한다는 거랑은 또 다르게 글쓰기는 아이들이 잘 못해요, 혼자. 그러니까요. 네. 저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조금 뭐 유식한 표현을 빌리자면 네.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게 글쓰기죠. 그렇게 되겠네요. 애들이 왜 문법을 못하지?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답을 스스로 달면 책이 나오잖아요. 뭐 이런 책들이 네네네.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접근해서 영어를 쉽게 장벽을 무너뜨려 줄까? 뭐 이런 고민을 해서 답을 찾죠. 맞아요.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뭐 아무 생각이 없죠, 머리에. 뭐 그냥 즐겁죠. 네, 즐겁죠. 네. 누군가가 질문을 던져주지 않으니까 답을 이제 못 쓴다. 요게 우리 꼬맹이들의 머릿속. 그래서 그걸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. 확실히 좀 그게 어릴 좀 때부터. 필요하네요. 그죠? 네. 요약을 해보면,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뭐 많은 부모님들 직장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봤을 때 글이 결국은 참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공감을 하지만, 우리 애한테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? 중요한 것 같지만, 근데 아까 이제 뭐 1학년 입학을 하든 2학년, 3학년 가서 결국 활동하는 걸 보면, 이게 필요하겠구나. 더 이제 피부로 느낄 것 같은데, 그럼 이제 글쓰기 교육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. 2단계로, 그러면 언제부터 과연 글쓰기 교육을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?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저는 한글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네. 단어를 또박또박 쓸 수 있고 뭔가 문장을 어느 정도 말을 제대로 한다면 말을. 네, 글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오. 그게 이제 학습과 교육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미쳐내죠. 엄마 왜 그래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놀이처럼 아이가 노래 부르면 노래 가사를 엄마가 옆에서 받아 쓴다거나 뭐 그런 걸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. 일상생활에서 글을 쓰고 소통하는 게 재밌다는 거. 우리 아이들이 문자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엄마가 자꾸 뭔가 글자를 보면서 뭘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형제 자매들 자꾸 책을 보면서 막 키득키득 웃고 그림만 보다가 글씨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배우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글로 소통하는 재미를 이제 아이들이 느끼게 되면 좋은 겁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막 강의하다 보면 저희 막내 7살이거든요. 7살입니까? 막 하다 보면 종이가 막 날아와요, 이렇게. 이렇게 강의하면서 펴보면 아빠 형아가 자꾸 때려. 메시지를 전달한 거네요? 메시지. 냉장고 초콜릿 꺼내 먹어도 돼요? 뭐 이런 게 써 있거든요. 결제를 받네. 결제.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이나 학습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무슨 단어 전달을 시킨다거나 네. 문장 써서 보내면 엄마가 답 써서 다시 가져오기.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글을 쓰는 게 소통이라는 걸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.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사실 거창하게, 자, 너가 이제 한글을 떼었고 문장을 하니까 오늘부터 시작한다!
그렇게 네. 선을 긋는 것보다는 방금 그렇죠. 말씀하셨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언제든지 사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쓰기 활동인데 네. 사실 지금은 쓰기는 이제 거의 뭐 공부죠. 공부고 논술이고. 그러니까 뭔가, 쓰기 하면 네. 다 대부분 이제 그렇죠. 논리적인 거, 창의적인 맞아요. 글쓰기 딱 그렇게 떠올리시더라고요. 근데 그것만 너무 하다 보니까 네.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. 네. 실제로 강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독서 논술 아니면 보낼 데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렇죠. 이렇게 시작이 너무 하죠. 어렵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런 것들을 아이가 좀 이제 문장도 좀 하고 흔히 말해서 좀 재료가 좀 생기는 시점에는 아까 그런 놀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네. 스타트가 된다. 그렇죠. 아. 그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로 할 수 있지만 쓰게 하는 겁니다. 이게 포인트네요. 말로 할 수 있지만 쓰게 하는 거예요. 말로 할 수 있지만 운전하면서 끝말이 이어 죽기도 하지, 끝말이 이어 달리기, 뭐 끝말이 잇기 이런 거 할 많이 수 하죠. 있지만 네. 집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. 하긴 저희 집만 해도 이제 뭐 운전할 때 나라 이름 대기 할래? 제가 그렇죠. 질 걸 알아요. 하지만 하는데 그거를 이제 텍스트를 써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쓰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다. 그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손 힘. 네. 실제로 3학년 돼도 아파서 못 쓰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. 손이 아파서 잘 안 된다는 거죠. 네. 두 문장 써보니 옆에 짝꿍은 막 쓰는데 얘는 벌써부터 아파. 이게 훈련이 잘 안 된 거죠. 비교도 되고 힘들겠네요, 얘가. 하긴 저희 어릴 때 기억나시죠? 이렇게 여기 굳은 살. 여기가 네, 네. 이렇게 저도 되죠. 이렇게 그쵸? 굳은 살이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애들도 손가락 힘도 필요하고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교육의 주체가 사실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뭐 전문가를 무조건 찾아서 나가야 되는가? 과연 글쓰기 교육을 집에서 사실은 부모가 이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?라는 주제가 좀 끝에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글쓰기 할 게 많잖아요. 초등학교 들어가면. 이거저거 되게 많더라고요. 너무 많죠. 그래서 네. 초등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해도 쓰기 쪽에 막 전문적인 그런 분은 잘 안 계세요. 골고루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가 많으시다 보니까. 또 하시다 보니까 또 네네. 쓰기를 따로 떼서 뭐 하기는 좀 그렇죠. 그리고 쓰기가 또 하다 보면 이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. 뭘 쓰면 결국 뭐 이거 반응도 다 해줘야 되고 뭐 피드백 어쩌고 줘야 저쩌고 되고.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집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. 일단은 집에- 위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을 했을 때 당장 이제 디테일한 걸 바라긴 당장 좀 어렵긴 하네요. 특히 이걸 어릴 때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놀이식으로 집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네. 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쓰기 효능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제일 높아요.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그래요? 자기들이 다 작가인 줄 알아. 그냥. 우리 집 1학년 지나갔는데. 네, 아쉽습니다만. 아니요, 괜찮아, 할 수 있어요. 누구나. 그래서 제 수업에도 이제 접속하는 아이들이 자기 닉네임을 다 작가로 바꿔요. 작가 허준성 뭐 이런 식으로. 그런 식으로? 네, 굉장히 의욕이 넘친단 말이죠. 좋다, 좋다. 그때 활용하는 겁니다. 상상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뭐 이제 오늘 메뉴도 한번 네가 네. 결정해봐 해서 이 종이 던져주면 애가 막 다 짜요. 월화수목금 한 다음에 아침은 삼각김밥, 점심 때 삼겹살을 먹을까 뭐 이제 그런 것도 글쓰기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일단 쓰게 하는 겁니다. 그쵸. 어머 오늘 점심 짜장면 할 수 있지만 종이 써 일단 일주일 거 다 써서 줘봐. 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. 물론 그렇다고 침묵의 집은 아닙니다. 네. 침묵하는 집은 아닌데 묵비권 행사하고 막. 네, 어쨌든 이렇게 좀 쓰게 하면서 쓰기가 좀 자유롭고 소통할 수 있다. 이런 걸 집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. 그리고 엄마가 바빠서 가면 게시판에 뭐 써놓고 나가거나. 이것도 너무 좋네요. 네,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현관이고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거든요. 애들 3명, 아들 3명인데 네. 스케줄 다 붙어 있고. 아들 셋이요? 아빠 오늘 서울 홍콩쌤 인터뷰 이렇게 딱 써놓고 가는 거지.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. 애들이 뭐 이제 보고. 네. 댓글 다나요? 댓글은 가끔씩 달긴 합니다만 애들은 잘 안 쓰죠. 그 부분은. 어쨌든 말할 수 있지만 쓰게 한다. 이게 좀 핵심인 건데 이걸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어릴 때 뭐 7살, 8살 때 이제 해주면 아이들이 이게 쓰는 게 훨씬 수월하다다는 거죠. 이런 거 없이 바로 뭔가 이제 학문적인 걸로 딱 숙제 뛰어들면 그렇죠. 뭐 학습지 채우거나 하면 좀 힘들죠. 그건 좀 격차 너무 크네요, 그죠? 네. 딱딱하고. 그래서 시중에도 그런 자유롭게 글 쓸 수 있는 책들은 되게 많아요. 자유로운 글쓰기. 네. 그런 걸 통해서 좀 필력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틀을 갖춘 글을 쓰는 게 훨씬 좀 좋죠. 그렇구나. 근데 그런 필력을 채우는 걸 돈 주고 소위 말해 어디 보낼 분들은 잘 안 계시니까. 네네. 그리고 그런 분 이제 그런 기관 같은 데서는 뭔가 이제
뭐라고 해야 되나?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죠. 뭔가 성과를 또 내야 해야죠, 되니까. 또. 네.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글쓰기의 즐거움을 모르고 아 이거 또 공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가정에서 이게 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네. 이왕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되면 그 소통의 일부를 글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네네. 가볍게 놀이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까 게시판 같은 거 너무 좋았어요. 네.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아까 또 이렇게 작가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어깨에 네. 햄버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런 거 되게 좀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코어 근육을 잡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, 자,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, 오늘 저 차로 오셨습니까, 혹시? 네, 차 타고 왔습니다. 제가 저 사실 키를 이제 따로 좀 제가 한 2편, 3편 더 찍으시고, 사실 키는 제가 보관할 테니까,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 쉬었다가 2편에서 뵐 테니까 여러분들 자, 하나 둘 셋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하는 겁니다.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